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실 한라군 정부전공대종회 회장 양인희입니다. 지금부터 탐나왕국 제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7강에서는 보물, 가를 수출하였던 91세 종제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397년 9월에 태자 잠규가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 343년에 탄생하시어 54세이었습니다. 이분이 탐나왕국 91번째 을라 종제왕이었습니다. 종제왕은 탐나기원 2766년 9월부터 탐기 2796년 11월까지 30년 2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종제 29년 서기 425년 고구려에서는 사신이 탐나에 와서 가를 구하여 갔습니다. 이 가는 조개 껍데기나 진주로 만들어진 마르 장신구였습니다. 그러나 탐나에서만 주로 생산되는 말치장품으로 보물에 해당되었습니다. 이후에도 94세 양교 왕 26년 서기 511년까지 매년 사신을 보내 산호라 가를 구하여 갔습니다. 가는 옥 비슷한 흰 돌로서 전복이나 조개껍데기, 진주로 만든 수공예품으로 말 굴레 장식에 필요한 아주 귀한 탐나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전복 껍데기 등에서 가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머리의 화려한 치장이야말로 높은 신분을 증명하였으므로 먼 나라에서라도 수입하여 치장하였습니다. 가는 오품 이상의 관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가는 고급 관리의 신분을 표시하는데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백제도 말을 탈 때 필요한 말 굴레 장식에 가와 같은 자개, 옥, 진주 제품으로 탐나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삼국사기 고려봉기에 의하면 문자왕 13년 서기 504년 4월에 고구려 샷은 예실불이 후위에 갔을 때 유양하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누대에 걸쳐 온 정성을 다해 토산물을 조공으로 빠뜨리지 않았으나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산출되고 가는 섬나에서 나오는 특산물인데 부여는 물길에게 뺏기고 섬나는 백제가 먼저 조공품을 차지하여 금과 옥을 왕이 창고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실로 두 도적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탐나는 이전부터 교역을 통하여 국교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즉 고구려는 매년 탐나의 특산물을 수입하여 위나라와 교역하여 오다가 498년부터 백제의 방해로 탐나 특산물을 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구려는 탐나를 섬나로 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제시대의 탐나국은 근초고왕 침공 이후 백제에 조공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구려와 교역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위나라 왕은 탐나와 부여 두 나라를 속히 교역을 복원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가 위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백제를 치려는 일종의 외교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로써 당시 한반도 육지는 서로 세력 다툼이 심하였으며 탐나의 위치 및 주변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탐나의 특산물에 관하여는 산지 동굴 속에서 한나라의 화폐가 출토되어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고대 한나라 시대부터 이미 중국과 탐나는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은 탐나에 들어와 가를 수입해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고대 중국 나라들과
교육은 항해수로 발달로 험난한 육로보다는 해상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종제 3년 서기 399년 8월에 백제에서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병마를 징벌하자 많은 백성들이 이를 피하여 또다시 신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외구 침범을 받고 고구려 구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듬해 고구려는 신라의 구호를 요청을 받아들여 보봉과 기병 5만으로 애국을 토벌하여 신라를 구하였습니다. 종제 6년 서기 402년에 신라는 뇌물 이사금이 죽고 실성 이사금이 즉위하여 3월에 애국과 수교를 맺자 왕자 미사원을 볼모로 보냈습니다. 서기 403년에 애국은 백제로 사신을 보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7월에는 백제의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애국은 백제와 사신을 교환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신라는 침공을 자주 하여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종제 9년 405년 1월에 백제에서는 아신왕이 병환으로 이중하자 볼모로 외국에 잡혀 있는 태자를 귀국하기 위해서 애국의 응신왕의 요청에 따라 오경 박사 왕인을 선발하여 기술자 45명과 논어 전자문을 들려 일본에 보내졌습니다. 그 대가로 태자가 귀국하여 9월에 백제 와신왕이 붕어하자 국상을 치르고 전지양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왕인 박사는 고구려에 멸망당한 낙랑국 출신의 한인계 학자였습니다. 서기 30년 산동성 출신의 왕준이 낙랑국을 개국하여 그 후 손들이 낙랑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낙랑국 왕씨는 왕준을 비롯하여 왕조, 왕갱, 왕경 등의 낙랑국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서기 313년 고구려 미천왕의 공격으로 낙랑국이 멸망하였습니다. 낙랑국왕 왕준은 후손들은 북쪽 고구려 공격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왕인의 증조는 서기 313년 낙랑국의 멸망과 함께 백제로 망명하여 영암, 얼수산, 성기동까지 피난해 온 가족이었습니다. 왕인은 고구려에 멸망당한 낙랑국 출신의 한인계 학자로 추정하며 속일본기에서는 왕인 박사의 자손이 선조인 왕인은 한우 황실 후예로 간무천왕에 보내졌다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백제는 학술과 문해가 발달하여 경사, 문학으로부터 음양, 오행, 역본, 의학, 복서, 점상에 이르기까지 각각 전문 분야의 기술자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 등에 능한 오경 박사뿐만 아니라 의술에 능한 의박사, 역상에 능한 역박사, 불타부 상륜부 주조 기술을 능한 노반박사, 기와를 만들고 다루는 와박사 등의 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인은 9살 되던 해에 아버지 왕순을 여의었으나 학문을 향한 마음은 우연하였습니다. 왕인은 석구를 자기의 서재로 이용하여 남몰래 주야로 학문을 닦아 오경 박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백제의 앞서가는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왕인이 가장 먼저 적임자로 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근초왕은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위하여 백제의 학자 아직기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 좋은 말 2필을 외항에 선물을 하고 말을 기르는 일과 승마술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외항은 아직기가 경서의 조예가 깊은 것을 알고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를 압박하여 한강 북부 지역을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으므로 백제가 점차 이축되었습니다. 종제시대에 백제의 임금의 아신왕이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신왕은 6년 서기 397년 여름 5월에 백제왕이 애국과 우호를 맺기 위하여 태자 영을 인질로 보냈습니다.
여름 5월 왕이 외국과 더불어 우호를 맺고자 태자 전지를 벌모로 보내니 일본 천황은 병사 100명으로 호송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태자 영의 아신왕의 맏아들로서 이름은 영이었고 서기 394년에 태자에 척봉되었다가 서기 379년에 애국의 인질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아신왕은 급작스럽게 병에 걸리고 태자는 아직 일본의 벌묘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백제는 태자를 인질해서 부풀어 귀국시켜야 백제 왕에 즉위하였습니다. 8년이나 태자가 인질로 잡혀 있어 이에 해결한 모책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백제에서는 왕위를 추천하여 서기 405년 1월 29일 외에 보내졌습니다. 왕인의 집안은 세력가가 아니기에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으므로 식소를 모두 대동하고 외국으로 가면 태자의 인질에서 풀려서 귀국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왕이 태자의 스승인 아직기는 사신의 임기를 마치고 태자를 모시고 귀국하려 하니 응신왕이 왕인에게 너의 나라를 너보다 나은 박사가 있느냐라고 물으니 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응신왕은 사신을 아라타를 파견하여 왕인을 초청하였습니다. 왕인은 백제 태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하여 백제 와신왕 14년 서기 405년 1월 29일 상대포에서 기술자 45명과 함께 범선 5척과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출항하였습니다. 왕이 서기 405년 2월에 왕인이 왔는데 일본 태자 토치토치라 스승으로 삼아 모든 것을 배웠는데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답니다. 일본의 조정에서는 문인직의 시조인 서수라는 존칭으로 왕인에게 내렸고 지금 백제군 또는 백제향이라고 일컬은 지역을 떼어주어 그 후손이 살 수 있도록 하므로 왕인의 후예를 일본 땅에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왕인은 일본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학문과 인륜의 기초를 세웠으며 일본 가요를 창시하고 기술과 공예를 전수하여 일본인의 큰 자랑으로 여기는 아스카 문화와 나라 문화의 원조가 되어 일본 사회 정치 경제의 문화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종제 11년 서기 407년에 가락국에서는 6대 좌지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종제 14년 서기 410년에는 고구려는 동부여를 쳐서 64개 성과 1400여 촌을 점령하였습니다. 종제 17년 서기 413년에는 고구려에서는 강회토왕이 죽고 20대 장수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종제 21년 서기 417년 5월에는 신라에서는 눌지가 실성 이사금이 죽고 자립하여 마리간이라 칭하고 19대 눌지 마리간이 즉위하였습니다. 종제 24년 서기 420년에 백제에서는 전지왕이 죽고 19대 구이신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종제 29년 서기 421년에 가락국에서는 7대 치휘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종제 31년 서기 427년에 백제에서는 구이신왕이 죽고 20대 비휘왕이 즉위하였고 고구려에서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종제시대의 중국에서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진, 후연, 서진, 후량, 서연 등 외부 오족이 새로운 국가들이 대거 건국되어 이른바 동진 5호 16국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기가 서기 409년에 후연을 격파하고 황하 이북을 병화했으며 이 즈음에 부기는 탁발규를 살해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풍발이 북연을 건국하였고 동진은 서기 410년에 남연을 무너뜨렸습니다. 서기 411년 후연이 서진을 쳐서 항복시켰으며 414년 서진이 남랑을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417년 동진이 후진으로 멸망시켰으며 서기 420년에는
동진후 유유가 환지를 폐위하고 황위에 올라 송나라를 세웠습니다. 정제시대 서양에서는 서기 406년에 서로마 제국의 스타리크가 동코트와 반달족을 섬멸하였고, 서기 407년에는 길리아에서 농민과 노예가 바가우다우 운동을 재현하는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약소 민족들이 대거 일어나 반달, 알람, 수에비족이 에스파니아를 침공하였습니다. 서기 411년에는 서북 에스파니아에 수에비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서기 413년에는 알지스에서 부르군트 왕국이 건국되었고, 서기 417년에는 서고트족이 알라니아족을 멸망시키고 그 힘을 몰아서 서기 418년에 에스파니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420년에는 동로마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제 31년 서기 427년 11월에 왕께서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며 이때 천수가 84세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태자 찬노가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백제에 조공하였던 93세 백제를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